매일경제신문에서 한 대한민국 대형 증권사를 대상으로 해서 국내 투자자와 국외 투자자, 그들의 투자 실력이 어떨까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각각 매수 상위 50종목을 비교했습니다. 자, 코스피에는 지금 950여 종목이 있죠. 우리나라에서 투자하는 해외 투자 대부분은 미국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대표 주식 S&P 500은 말 그대로 500종목이 있죠. 참고로 코스피는 상반기를 대상으로 한 거니까 6월 말 무려 69%나 올랐습니다. 자, 6월 말 기준으로 할 때 상반기에 69% 상승. S&P 500은 겨우 9%. 한국 주식은 한때 코스피가 세계 1위로서 100% 이상을 수익을 낸 적이 있었죠. 그러나 상반기를 마감하면서 69%인데 이것도 사상 거의 최대이면서 저도 70 가까이 나이 먹으면서 몇십 년 증권 투자는 안 했지만 지켜봤지만 이런 성적 나오는 거 반년이잖아요. 반년. 상반기니까. 그 사이에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미국은 그 7분의 1도 안 되는 9%였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투자자가 미국 투자자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벌고 또 많은 한국인이 돈을 벌었을까요? 한국 상황에서 나눠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국내 투자자와 해외 투자자의 실력이 어떨까요? 그 기준을 손실 투자자로 봤습니다. 손실 투자자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기준일로 해서, 기준일이면 6월 30일이겠죠. 그러니까 기준일 종가 대비 그의 평균 단가가, 그가 매수한 평균 단가가 올랐는가 내렸는가 해서 그 기준 단가보다도, 평균 단가보다도 내렸으면 손실 투자자죠. 기준일 종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내 투자자의 손실, 투자자 비율은 얼마나 될까? 무려 73.5%입니다. 이렇게 코스피가 많이 올랐는데 국내에서 수익을 낸 사람은 20% 안팎이라는 이야기죠. 뒤집으면 수익 투자자인데 국내 수익 투자자는 20%입니다. 참고로 수익은 20.5%거든요. 그러니까 손실 본 사람이 훨씬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국외는 어떨까요? 해외 투자자는 손실한 사람이 훨씬 적습니다. 국내보다도 44.2%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해외 투자, 해외 대표는 미국이잖아요. 투자한 사람은 손실 본 사람이 44%, 절반 가까이 되는데 국내에서는 거의 3분의 2 이상이죠. 4분의 3인가요? 이렇게 손해를 봤다는 겁니다. 그러면 국외에 투자한 사람, 즉 해외 투자자가 얼마나 수익을 봤을까요? 44.7%는 수익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투자한 사람이 주로 미국에 투자하는데 미장에서 투자한 사람들은 손해는 이렇게 44.2, 그리고 이익을 본 사람 44.7%인데 비해서 국내에 투자한 사람들은 이렇게 코스피가 올랐는데도, 무려 70% 가까이 올랐는데도 73.5%가 손해를 보고 수익은 20.5%라는 거예요. 의외죠? 그러니까 양극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많이 번 사람은 많이 벌고 적게 번 사람이 많았고, 더군다나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만 거의 오르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 종목을 지지하는 사람은 대다수가 손해를 봤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하고 SK 하이닉스가 얼마나 올랐는가? 그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삼성은 한 해입니다. 한 해로 볼 때. 그리고 주식은 항상 움직이니까 삼전은 약 8배 올랐습니다. 한 해 동안.
최근에 이제 변동이 심하고 또 내리기도 해서 차이 나지만 8배 정도 최고로 올랐을 때 올랐는가 하면 SK 하이닉스는 무려 14배가 올랐습니다. 한 해 동안에. 최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이제 진폭이 있으니까 뭐. 그러니까 한 4만원대 후반에서부터 올라가지고 37만원까지 올랐으니까요. SK도 한 15만원 안팎에서 300을 찍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종가 기준은 아니지만 한때 장전에 이렇게 14배 오른 하이닉스가 있고 8배 오른 삼전이 있어서 코스피에 투자한 사람들은 그 많은 수익을 올렸는데 실제로 개인 투자자를 보니까 국내 주식에 투자한 사람이 오히려 해외 투자한 사람보다도 수익을 낸 사람 비중으로 해서는 더 낮더라. 절반도 안 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뭐예요? 그리고 그 원인은 뭐예요? 그만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초강세를 올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투자한 사람들 중에도 손해본 사람이 있냐? 물론 있죠. 최근제니까 뭐 이것이 역시 변하고 있죠. 최근 보면은 삼전에 투자한 사람 중에도 13% 안팎, 13% 내외는 손해봤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뭐 30만원 이상 냈을 때 올라갔다든가 지금 30만원 깨졌잖아요. 이렇게 고점에 올라간 사람들이 투자한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은 12% 안팎이 손해를 받고 SK 하이닉스에 투자한 사람 중에는 더 많습니다. 많이 올라서 그런가요? 16% 안팎이 손해를 봤다고 합니다. 거기에 투자한 사람도 손해를 봤으니 기타 특히 코스닥에 투자한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죠. 이렇게 손실 본 사람이 많습니다. 즉 삼전닉스가 초강세를 보냈는데 거기에 투자한 사람들도 손해를 봤는데 기타는 말할 것도 없다. 그 다음에 변동성이 극심했다. 자, 그러니까 쏠림 현상이 뭐 아주 보통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초쏠림 현상. 그래서 어찌 보면 삼전닉스만 오른 셈이다. 그 다음에 변동성이 극심했다. 어느 정도 극심했느냐? 비트코인보다도 극심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보다도 더 극심할 정도여가지고 단일 종목 레버리지를 출시한 5월 27일 이후에는 이틀에 한 번씩 주가가 3% 이상 오르거나 3% 이상 내리는, 그 이하로 내리는 이틀에 한 번. 그리고 그것이 출시되기 이전에는 약 3일 안팎에, 그러니까 96일 중에 26일이 였는데 그걸 출시한 그 이후로는 30일 중에 16일이 무려 3% 이상 변동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거는 S&P 500에서는 없어요, 아예. 올 상반기에 S&P 500에서는 3% 이상 오르거나 3% 이상 하락한 날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수익률은 낮겠지만 그만큼 해외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은 손실 본 사람 적고 이익 본 사람이 많다는 얘기죠. 이익률로 따지면 여기에 속한 사람이 물론 많겠죠. 그래서 양극화가 일어났지만 해외 투자한 사람들은 잔잔하게 수익을 보거나 아니면 그 환율에서 덕을 보거나, 요즘은 이제 환율도 SK가 미국에서 나스닥에 상장함으로써 환율이 조금 이렇게 이제 하락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이건 뭐 요즘 이야기고, 대개 한 해를 놓고 보면은 그 환율이 몇 % 이상 수익을 내준 셈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익률이 낮은데도 그런대로 괜찮은 수익을 올렸죠. 그리고 변동성을 더 극심하게 만든 건 뭐냐? 말할 것도 없이 레버리지죠. 단일 종목 레버리지, 그것도 삼성과 이 하이닉스, SK 하이닉스의 레버리지를 허용함으로써 훨씬 더 변동성이 심해졌는데, 여기에 참가한 사람은 92%가 개인으로 보고 약 20만 명으로 봅니다. 그 교육을 받은 사람이 한 30만 명 안팎인데, 레버리지 단일 종목 그 투자를 위해서는 교육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육 이수자를 보면 대략 짐작할 수 있는데, 그들 중에 30만 교육받은 사람 중에 한 20만 명 안팎이 참가할 걸로 보고, 그 참가자의 90% 안팎은 개인일 걸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3% 정도가 아니라 5% 코스피가 뭐 이렇게 오르든가 내리면 발동하는 사이드카, 이게 무려 33회. 그럼 작년에는 상반기 6개월 동안에 33회인데 작년에는 3회. 코스피 선물이 5% 이상 등락 시에 발동하는 사이드카, 그보다 더 8%인 이 사이드카도 뭐 여러 번 발동했죠. 12번이던가요? 13번이던가요? 미국에서는 S&P 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저도 미국 주식을 맨날 이렇게 지켜보는데 어디에서도 사이드카라든가 서킷 브레이크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3% 이상이 등락한 것도 없는데, 그럴 정도로 어찌 보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극심한 변동을 보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손실 보는 사람이 많고, 일부 수익자만이, 그 중에서도 이제 말할 것도 없이 또 초인류만이 실력을 발휘하겠죠. 그리고 정책적으로 관여한 거예요. 정책에 관여해서 주주 뭐 환원을 강화한다든가, 주주 그 권한 보장을 해준다든가,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자사주를 소각하게 한다든가, 이런 거 긍정적인 측면이 있죠. 그런데 국민연금에서 그 국내 투자 비율을 무려 몇십 %를 올렸죠. 뭐 15% 안팎인 것을 20% 안팎으로 올렸으니까요. 이건 정책이 어찌 보면 국민연금 투자자의 국민연금의 자율성을 너무 제한한 거죠. 그 다음에 레버리지 같은 것도 이거 극심하게 만든 셈이 있죠. 뭐 그냥 정치하는 친구들이 뚝딱 만든 셈이에요. 뚝딱. 그냥 뭐 국민연금에서 무슨 회의하면은 회의에서 어떻게 그걸 결정하는지 모르지만 20몇 년, 한 30년 안팎을 잘 이끌어온 것을 그렇게 몇십 % 우리나라 주식을 보유해도 되게 만드니까, 그것이 우리나라 주식을 올리는 데 기여는 했겠지만, 또다시 국민연금이 그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데, 리밸런싱, 말 그대로 그 비율을 맞춰야 되는데, 그걸 팔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잖아요. 팔면 그냥 주식이 급나가니까. 그래서 몇백조 벌었네, 그러긴 하지만 그 수익을 실현하기는 어렵게 만든 거죠. 시장 원리를 너무 존중하지 않고 시장을 정책에서 이렇게 관여해가지고, 그러면 시장의 뭐랄까요, 변동성이 더욱더 극심해지고 또 시장이 왜곡되는데, 그거를 이번 정권이 참 어찌 보면 무모한 정권이고 무식한 정권이죠. 무능한 정권이기도 하고. 아니, 시장이 훨씬 더 길고 유능한데 그 미스터 마켓을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면서 그 뭐랄까 전문성도 없고 그냥 조삼모사하는 그런 정책을 펴니, 그렇잖아도 이 좁은 연못 같은, 뭐 크게 말해야 호수 같은 시장을 아주 뭐랄까요, 질곡을 시켜놓은 셈이죠. 이거 한국에서 투자하면 정말 정신병원을 가야 할 정도고, 어떻게 이를테면 그 투자금이 안정된 뭐랄까 이 기업의 기금이 돼가지고 그것을 믿고 사업을 펼치고 또 공장을 짓고 종업원을 그렇게 해서 이를테면 빚을 감당하면서 더 앞으로 나가고, 그런 사업을 어떻게 펼치겠습니까? 한국인의 그 어찌 보면 하루에 몇 번씩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는 그 불안한 돈을 믿고 어떻게 투자를 하겠냐고요.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도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하루에 뭐 8% 올랐다가 8% 막 내릴 정도가 되니 10% 이상 등락하는 수가 많으니 어떻게 그 시장을 믿고 직장 투자가들은 직장에서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보면 마음고생하는 거 하며 직장인들의 이 일의 품질, 자기 전문성의 품질, 그리고 국내 전체적인 어떤 그 심신의 뭐랄까 안정성, 행복하려고 돈 버는 것이고 돈 벌려고 투자하는 것인데, 그 투자에서 오는 이 스트레스, 이런 것 저런 걸 생각한다면 참 문제가 많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이냐. 대비책이 있죠. 뭐니 해도 뭐야, 자기 투자가 최우선이에요. 자기 투자가. 자기한테 투자해야 돼요. 어디에 투자해도 불안하죠. 그러나 자기한테 투자하면 잃는 법이 없습니다. 자기한테 투자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모르면 투자하지 말아야 돼요. 알면
자기가 정확하게 뭐랄까 좀 하락해도 그리고 손실폭이 한 30% 와도 지킬 수가 있잖아요. 알면 샀다 팔았다 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자기 투자가 매우 중요하죠. 공부하고 또 공부하라. 그 다음 말할 것도 없이 원금 보존이 중요하죠. 이건 뭐 일찍이 버핏이 얘기했듯이 우리나라에서는 버핏 장기 투자나 가치 투자 하기 힘든 곳이긴 하지만 이 말은 맞죠. 첫째, 원금을 보존하라. 둘째, 첫 번째 덕목을 잊지 마라. 원금 보존하는 거, 원금을 보존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분산을 해야 되죠. 분산. 국내, 국외, 주식, 채권, 금, 부동산, 현금, 쉬는 거, 중기, 단기, 장기, 이게 다 분산이잖아요. 시기의 분산, 지역의 분산, 그 대상의 분산, 그 다음에 개인기를 발휘할 수 있는 몇 년도 끌어갈 수 있고, 이를테면 3개월에 한 번씩 평가받는 기관이라든가 어떤 사모펀드라든가 이런 거는 할 수 없는 몇 년을 끌고 간다든가 아니면 아예 투자를 안 한다든가 개인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의 레버리지, 시간의 어찌 보면 그 강점, 이거를 분산해서 투자하는 개인들은 발휘할 수 있잖아요. 이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역시 B2는 안 되죠. 말할 것도 없이 레버리지도 개인들은 안 하는 게 좋죠. 이거 한 방에 그 다음에 2배로 이런 투자하다가 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죠. 그리고 그렇게 따는 것만 생각하면, 오르는 것만 생각하면 내려오는 폭이 훨씬 빠르고 클 수가 있는데, 이른바 음의 복리 효과가 있잖아요. 50% 내리면 50% 오르면 됩니까? 자, 100원 하던 게 50% 오르면 50원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100% 올랐다. 그럼 50원 오르는 겁니까? 여기서 100이 되려면 100% 올라야잖아요. 100%. 50% 내렸다고 해서 50% 오르면 75원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100% 올라야 100원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수수료를 주면서 음의 복리 효과가 나는 레버리지가 그나마 거의 꼭지에서 출시가 됐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레버리지, SK 하이닉스 레버리지, 그걸로 돈 딴 사람이 그거는 거의 없잖아요. 왜? 같이 오르고 같이 내렸다 하더라도 이렇게 떨어지는 게 그 음의 레버리지인데, 그나마 삼성전자 뭐 35만 원밖에 출시됐던가요? 지금 30만 원 깨졌잖아요. 하이닉스 270, 80대 출시됐던가 이거? 지금 220안파? 그런데 그 뭐랄까 레버리지 상품이 오를 리가 없죠. 훨씬 더 손실이 클 겁니다. 20% 40% 아마 손실이 클 겁니다. 이렇게 대비를 해야 됩니다. 알고 투자하자. 버는 것 중심이 아니라 지키는 것 중심으로 원금 보존하자. 분산하자. 지역도, 시기도, 상품도, B2 말자, 레버리지도 말자. 이건 선수의 영역이에요. 선수 영역. 선수도 따는 것만 생각하다가는 이뤄요. 그리고 그 불안한 마음으로 빚지면 노예가 되는데, 노예의 심정으로 하면 상대한테 집니다. 주인이 돼야 되죠. 그래서 매경이 발표한 그걸 이렇게 토대로 가지고 당신의 주식 실력을 발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